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니즈가 많았던 구글 폼으로 설문을 받고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는 자동화, 그리고 그 해당 구글 리스트에서 회원 정보를 추가로 기입해서 만료일 전이나 생일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는 자동화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티 화면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프로젝트 클릭해서 구글 폼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서 우리 구글 폼과 연동을 해줄 작업을 만들어줍니다. 구글 폼 회원관리 자동화 이렇게 명칭을 해서 작업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로그인, 구글 로그인 하셔서 구글 드라이브 켜주신 다음에 새로운 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신규 버튼 누르셔가지고 설문지 눌러주시면 새롭게 설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사용하던 테스트 폼이 있어서 이거를 복제를 해볼게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이미 사용하고 계신 폼을 복제하시거나 새로 만드시거나 둘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사본 만들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사본이 생성이 되었고요. 어디 있을까요? 네, 새로 고침 한번 하면 네, 사본이 뜨네요. 여기에서 이름도 바꿔볼게요. 구글 폼 회원관리 자동화 동일하게 바티 작업명과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폼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폼도 회원님들 편하시게 관리하시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이 이제 그 설문 링크로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이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세요,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라는 등등 기본적인 질문을 넣었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여기 넣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하고 오른쪽 밑에 점 3개 누르시면 설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여기 좀 길게 설명 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짧고 간단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밑에 설명글에다가 부가적인 내용들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들이 다 이제 바티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너무 제목이 길게 되면 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꼭 저희가 넣어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를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도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라고 짧게 제목을 넣었고 아래 설명글에 이런 식으로 목적과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수집을 할 건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 등 이런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꼭 최하단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수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객관식으로 여기까지 넣었고요. 네, 여기까지 되면 이제 회원관리 자동화 폼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게시를 해주시고요. 저장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응답자 링크를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폼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회원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바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웹훅으로 연결하는 자동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나씩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자동화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저희가 만들었던 이 구글 폼 회원관리 자동화 작업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우측 하단에 웹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웹훅이라는 버튼을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get 그대로 두시고 링크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폼, 세 번째에 있는 구글 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복사를 합니다. 웹훅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북 설정도 ON으로 해주신 다음에 네, 임시 저장하고 네, 이렇게 올려볼게요. 지금 연결 정 상태로 나와 있는데 요거 테스트를 연결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해주실 거는 get 방식에서 구글 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 그 다음에 다시 구글 폼 설정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바티의 웹북 코드를 여기 넣어서 연동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점 3개의 설정을 가보시면 아래 앱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볼게요. 클릭해 주시고 네, 앱 스크립트에 여기 아마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제가 복제한 거라서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다 전체 선택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싹 지워주시면 돼요. 아마 신규로 만드신 분들은 두세 줄 정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아까 복사했던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허용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On Form Subm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Setup Trigger, 네 번째에 있는 Setup Trigger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지메일 소유자가 권한을 한번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메일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뜨면 고급, 왼쪽 하단에 고급을 클릭하셔가지고 제목 없는 프로젝트로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모두 허용을 해줘야 설문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바티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허용, 계속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실행이 되신 거고 테스트로 한번 잘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응답하면 링크 한번 들어왔었죠. 네, 여기에 한번 응답을 넣어볼게요. 예, 이름을 테스트1 넣고 연락처 10 이거 뭐 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테스트로 넣고요. 이메일 주소도 test@gmail.com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고 제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바티 작업 다시 돌아오셔서 네, 이 화면에서 연결 성공으로 뜬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고요. 컬럼 데이터는 이름, 아까 전에 제가 입력했던 이름들이거든요. 테스트 Q1 네, 새 컬럼 추가 컬럼 4 저희가 4가지 질문했었잖아요. 동의합니다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완료. 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라색 시트에 이렇게 답변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설정을 가서 저희가 아까 순서가 입력했던 순서 있죠. 여기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요거를 그대로 한번 맞춰볼게요. 아이고. 그래서 컬럼이 이름이었고 컬럼 2가 전화번호였고 컬럼 3이 이메일 주소였죠. 그리고 컬럼 4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였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넣고 이대로 이제 이 순서대로 설문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제 웹북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로 연결까지 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한 번 더 매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가셔서 다음 누르시고 값을 한 번 더 매칭할게요. 테스트 2 이름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주소,
개인 정보 수집 동의. 그리고 아까 전에 세팅했던 것들은 마이너스 처리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매칭이 되도록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 넣어볼게요. 다른 응답 제출하셔서 테스트 3 010 5 테스트 네이버닷컴 동의합니다. 고 제출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작업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응답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해볼 거는 이렇게 설문을 신청해 주신 분에게 바로 답변을 보내는 문자를 쓰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솔라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솔라피, 저희는 문자로 개인 010 번호로 문자를 보낼 거기 때문에 솔라피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 클릭하셔서 네, 솔라피는 바티 샘플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API 키 추가 누르셔서 솔라피 가입하신 후에 API 키를 발급하시면 개인 번호로 발신 번호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클릭해서 발신 번호, 그 다음에 수신 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 이 드럼통 아이콘 클릭해서 이름을 전화번호 선택해야겠죠. 문자 보낼 거니까. 그리고 메시지 본문 탭의 경우에는 바티 엑셀에 시트 1에 있는 내용을 보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완료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문자다 보니까 자유롭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샘플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바티 행사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더 길게 LMS 같은 경우에 더 길게 안내사항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라피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에서 밑에 설명글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명글을 수정도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대로 구분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문 제출자에게 문자 발송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네, 전화번호 엑셀 완료해주면 여기 테스트 3으로 이름이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름 맞춰가지고 문자가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담당자도 같이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도 A라는 사람이 신청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 더 솔라피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더 클릭하시고 다음 잠깐 임시 저장해 주시고요. 네, 솔라피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관리자 번호를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컬럼 하나 추가하셔서 이제 관리자 번호가 없잖아요. 받으셔야 되는 분은 관리자 번호인데 관리자 번호를 컬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 톱니바퀴 아이콘 클릭하셔서 컬럼을 추가해 주시고 여기다가 관리자 번호라고 그러면 여기에 F열에 관리자 번호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함수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함수는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관리자 번호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여기 함수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함수를 써서 B1에 값이 있으면 이 번호를 띄워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번호를 일반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네, 해주시면 이 관리자 번호가 쭉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얘를 한번 드래그 쫙 해서 함수 값을 네, 한 100번까지 쭉 채워주시면 이후에 들어오는 설문의 경우에도 이 관리자 번호가 같이 들어오면서 관리자한테도 문자가 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관리자한테 이 안내가 문자가 나가게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엑셀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헷갈리지 않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설문 제출자한테 보내는 문자였고 용 문구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자용 문구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관리자용 문구를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티 행사 참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설문 제출하신 분한테는 이렇게 문자가 가고 관리자한테는 이렇게 문자가 동시에 가게 됩니다. 설문을 제출한 즉시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세팅을 해줘야겠죠? 들어가서 전화번호가 아닌 관리자 번호 넣어주겠죠? 관리자 번호한테 관리자용 문구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지금 하나 틀린 점이 이 문구랑 여기 있는 데이터 시트의 칼럼명과 치환이 돼서 나가는데요. 이미 바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관리자용 문구에서 이름, 여기 이름 맞고 이메일 주소 맞는데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제가 지금 잘못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락처가 안 나가게 돼요. 치환이 안 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컬럼명 전화번호를 동일하게 써주셔야 이게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쓰고 중괄호를 양옆에 2개씩 넣어주면 이 값을 여기 있는 컬럼명과 치환해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치환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완료 클릭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면 이렇게 액션 실행 ON까지 해주시면 웹훅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문자가 설문 제출자에게 그리고 여기서 수정해서 관리자에게 문자 발송 이렇게 동시에 2건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하고 나면은 제가 이 테스트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실행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실행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2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화번호, 그 다음에 관리자용 전화번호에 들어간 함수 모두 회원님 번호로 한번 넣고 테스트를 보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혹시 뭐 이메일까지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메일까지 한번 간단하게 붙여볼게요. 지메일,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라는 액션을 클릭해서 설정을 합니다. 지메일 계정도 마찬가지로 연동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연동하기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연동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여기 이메일 주소. 네, 그쵸? 제목은 뭐 바티 행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드럼통 버튼 클릭해서 이름으로 또 치환을 해가지고 맞춤형 이메일 보낼 수 있겠죠. 행사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직접 작성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이메일을 작성해 볼게요. 문구는 제가 예시로 써놨던 문구를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예시로 써놨던 문구를 넣었고요. 이 내용은 자유롭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이메일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꺽쇠를 중괄호를 2개씩 넣어주시면 뒤에 있는 데이터 시트 컬럼의 이름이 치환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클릭하면 미리 보기로 테스트 3님이라고 이름이 변경된 맞춤형 이메일이 작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완료까지 밑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설정 완료해 주시면 테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 솔라비 문자 설문 제출자에게 발송되고 그 다음에 관리자에게도 발송이 되고 설문 제출자에게 이메일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폼을 입력하자마자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최적화해서 쉽고 간단하게 바티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웹북이 온이 안 됐네. 네, 온 된 걸 꼭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원하셨던 기능이 어떤 거였냐면 구글 폼에서 보면 이렇게 응답이 잘 들어온 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응답은 잘 들어왔는데 이 응답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 가입 여부를 행사를 하니까 행사를 통해서 구매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뭐 생일을 기입한다거나 기타 그 상품의 가입일과 종료일을 같이 써가지고 회원의 이력과 그 다음에 정보를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글 시트로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 시트에서 관리를 하시고 시트에 있는 정보를 바티로 가져와서 또 메시지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전에 구글 폼 설정했던 화면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응답을 클릭해서 시트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를 클릭해서 만들기를 해주시면 이 응답이 스프레드시트에 엑셀처럼 예쁘게 나오게 돼요. 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먼저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회원 정보를 관리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미 여기서 설문을 쭉 받으셔서 아마 회원 정보를 받으실 텐데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티로 가져와서 자유자재로 이제 쓰시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응답 시트 안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거는 설문이 제출된 날짜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이렇게 4가지 질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좀 심플하게 입력하세요라고 했던 게 질문을 막 2-3줄 적으면 여기가 엄청 길게 나와요.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제목 입력하시고 설명에다가 길게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이름을 알려주세요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수집 개인정보 동의 요 정도만 해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 자체를 바티로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이 가지고 오기 전에 한 가지 더 작업해 주셔야 될 게 A열에서 왼쪽에 11개 삽입 A열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왼쪽에 11개 삽입을 클릭해가지고 넘버링을 하나 넣을 거예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바티로 가지고 오면서 체크박스에 체크가 자동으로 되게끔 그래서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요 넘버 A열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값이. 그래서 요거를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갈 함수는 이제 타임스탬프에 값이 있으면 여기에 넘버링을 넣어줘 라는 함수를 넣을 건데 요것도 댓글로 넣어 놓을게요. 어떤 함수냐면 네, 요겁니다. 넘버링 달기 함수. 그래서 요거를 댓글로 드리면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타임스탬프로 뜰 건데 여기를 A열을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넘버에서 숫자로 선택을 해주시고 소수점은 2번 차감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쭉 들어오게 됩니다. 1번, 2번, 3번 네, 그래서 새로 설문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가 같이 들어가게 돼서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볼 거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구매 여부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구매 여부 그 다음에 생일 그 다음에 생일 당일 네, 요것도 그냥 일단 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가입일, 종료일, 종료, 남은 일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 회원님의 생일에도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고 싶고 또 회원님의 가입이 끝나는 종료일에 남은 날 뭐 5일 전, 10일 전, 15일 전에도 문자를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럼들을 세팅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 G열부터 L열까지는 사실 이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줘야겠죠. 네, 요거를 저는 이제 구글 시트, 설문지 응답 시트에서 바로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좀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테스트 1번 회원님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셨고 테스트 2번님은 안 하셨고
테스트 3번님은 가입을 하셨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생일도 뭐 이제 오늘이라고 치면 1990년 0207년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990년 3월 1일생 그다음에 1990년 4월 1일생 뭐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생일 당일은 오늘인지를 알게끔 체크하는 함수를 여기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인지 알아야지만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생일 당일은 제가 함수를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H2 이 생일이 오늘과 일치를 하면 true라고 써줘 라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드래그를 쭉 합니다. 네,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일은 뭐 2025 0101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분은 가입을 안 했으니까 이 가입은 빈칸일 테고 종료일 같은 경우는 오늘인 거 예를 들어서 2025 02 17 아니 07이죠 07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종료일 15일이 남았다 그러면 2025 0222 이렇게 그러면 종료 남은 일수도 함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며칠이 남았는지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 이것도 같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0일 남았고 15일 남았고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0일만 남은 사람 15일만 남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만들어서 가져오게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차 세팅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문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4번, 5번 이런 식으로 쌓일 텐데 오른쪽에다가 이제 관리해 주시면 돼요. 정보들을 추가해 주시고 계속 생일이나 그다음에 가입일 종료일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일을 축하하는 거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바티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티의 프로젝트로 다시 가셔가지고 새 작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셔서 구글법 회원관리 자동화였는데 이번에는 회원 생일 문자 자동 발송 이렇게 한 다음에 바티에서 구글 시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라고 워크플로우 서치창에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가져오기 라는 액션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 연결이 안 되어 계시면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 클릭하셔서 해당 작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신 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만든 작업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셀렉트 해주시고 응답 시트 맞죠? 그 다음에 A1에서 다시 한번 시트 가보시면 저희가 A1에서 쭉쭉쭉쭉 넘어가면 L까지 나와 있어요. L열 그쵸? 그러면 여기서 A1 땡땡 L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대로 가져와질 거예요. 그리고 바티 엑셀이 아닌 데이터 시트로 가져올 거예요. 데이터 시트에서 A0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완료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있는 상태에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가져오기 초록 체크 확인하시고 한 번만 실행하기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쭉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생일 축하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었죠? 여기에서 생일이 true, 오늘인 사람, 그쵸? 생일 당일인 사람이니까 여기서 텍스트 필터 가셔서 여기 생일 당일에서 I 옆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텍스트 필터 가셔서 뭐뭐와 같음이라는 필터를 걸 거예요. 그래서 같음을 오른쪽에 값을 true, 대문자로 TRUE 입력해 주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늘 생일인 사람만 여기에 뜨게 되고 이 사람에게만 축하 문자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자를 보내려면 이제 저희가 솔라피를 써야겠죠. 솔라피 가서 문자 아까 전 했던 것처럼 해주시면 되고 수신 번호는 드럼통 체크하셔서 연락처 클릭해 주시고 메시지 본문은 여기 바티 엑셀 시트 1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해 주시고요. 문자 내용은 제가 또 미리 써놓은 게 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써서 이렇게 A열은 가로값을 최대한 넓혀주시고요.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 테스트 1이 치환이 돼서 오늘 생일날에 문자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웹북이 아니라 이번엔 스케줄링을 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9시 매일 반복 생일은 이제 주말 상관없이 매일 하시니까 매일로 해주시고요. 반복 기간 종료일 없고 한 번만 실행 워크플로우 아침 9시 10시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시 하고 오늘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저장까지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에 쌓였던 내용 중에서 10시마다 오늘 생일 당일이 트루 값인 사람한테만 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얘가 제가 지워보고 진짜로 얘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고 제가 제 번호로 한번 바꿔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문자까지 오는지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실행하기. 네, 그러면 제 트루 값인 테스트 1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잘 왔어요. 네, 문자도 잘 왔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일 문자를 그 당일에 맞는 사람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거 저희 가입 종료일에서 마이너스 5일, 15일, 그 다음에 당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나씩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가셔서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게 회원 생일 문자 자동 발송 만들었고 이번에는 새 작업 누르셔가지고 회원 종료일 15일 전 안내 이렇게 15일 전 안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바티로 이제 끌고 와야겠죠. 구글 폼에 있는 여기 이 종료 남은 일수가 15일인 사람한테만 문자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해서 구글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트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선택해서 선택해서 시트는 A1에서 L열 해주시고 데이터 시트에서 A0 입력해 줍니다. 완료 하고 가지고 오기 실행하기 클릭하면 이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네, 여기서 저희는 종료 남은 일수에서 필터를 걸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필터가 뭐뭐와 같음 해서 15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5일 남은 친구들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문구는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바티 보험, 김바티 이거는 이제 뭐 제 이름이라고 하고 담당자명 써주고 안녕하세요 이름님 계약 종료 15일 전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15일 전입니다. 이렇게 계약갱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솔라피 문자 보낼 거니까 세팅해 주시고요. 다음 클릭해서 수신 번호는 연락처 선택해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문구가 바뀐 걸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죠? 스케줄링 넣어줘야겠죠. 스케줄링은 매일 반복 워크플로우 실행 시간은 뭐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넣고 온 해주시고 저장해주시면은 매일 2시마다 15일 전인 친구들만 가지고 와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종료일 당일 아니면 30일 전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3번이 15일 전이었죠. 그래서 한번 얘를 지워보고 제대로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로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회원님들도 회원님 번호로 꼭 세팅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 네, 클릭하면 이렇게 15일 전인 테스트 3만 들어왔고 발송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글 폼에서 바로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원하는 시점에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자동화를 해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기본 개념만 인지가 되시면 바로 하실 수 있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채널톡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자동화 하시고 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